자,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여러분은 지금 정치데스크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많은 마음을 쓸 거라. 단말 필요 없다. 자리가 아니야 여기가. 내려가. 존경하는 의원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제 한 명 줄어들어서 39명의 결수 탈당하면 아니 법률을 왜 와요? 반대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한 말씀. 우리 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건강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노력을 좀 하실지 한 말씀.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소통의 기회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의도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를 많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위원장, 국민의당 내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 모임이죠. 평화개혁연대에 참석했다가 혼쭐이 났군요. 그러니까 이 평화개혁토론연대라는 게 사실 우리 말하는 그 호남파 의원들 주축이 되어서 구성한 모임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오래된 당원들도,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당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동력이 뛰어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이런 모임에서도 실제 발언하시는 분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보면 우리가 상책, 중책, 하책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이 통합을 이루고 싶다면은 당을 버리는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시기상으로 근데 계속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과거에 바른정당 탈당 사태 때 김무성 대표가 시간을 정해놓고 역산해 나가면서 이제 압박해왔던 것처럼 박지원 대표가 똑같은 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상 1월이 되게 되면은 통합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저렇게 물리적인 저지를 하게 되면은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결단해야 될 시점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수해라, 적폐 세력 꺼져라, 뭐 이런 등등의 험악한 말이 이제 안철수 대표를 향했는데요. 반면에 노 기자, 박지원 의원이 단상에 섰을 때는 모습이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모임 자체가 통합 반대하는 파들의 세미나였잖아요. 통합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장 좀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모두 조용하게 경청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그 모습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위기가 온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유승민 대표의 허락을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제3당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없이는 대통령도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예산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을 할 때 조용히 경청하고 박수치는 모습 외에도 단상에 오를 때도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이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저기 오라고 해서 가기는 했는데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에스코트를 해서 빨리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박지원 의원이 불러서 뭔가 봉변을 실컷 당하고는 빨리 내보내는 이런 모습이어서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 중진들은 계속해서 외부에서 외연 확장 필요 없다. 국민의당만으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명길 의원은 최고위원직까지 사퇴를 하고 의원직 상실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되게 재밌는 신경전도 어제 이제 한번 본 게 뭐냐면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한 다음에 박지원 대표가 좀 이렇게 좀 위로하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잖아요. 뭐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 뭐 이런 글을. 근데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저는 이걸 왜 얘기하나 싶었던 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례대표 주려고 했는데 안 받고 비례대표 8번. 그러니까 안 받고 국민의당 와가지고 이 고생을 겪는다라고 썼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최명길 의원이 상당한 친박 의사였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이제 떠나는 마당에 국회 떠나는 마당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 번 더 때려서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계 또는 이제 친안철수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모멸감을 좀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그 최명길 이제 전 의원이 됐죠. 뭐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이제 떨어지게 됐으니까요. 근데 오늘 그 강병규 기자 안철수 대표랑
이 최명길 전 의원이 또 만났다면서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던 평화개혁연대가 안철수 대표에게 냉탕이었다면 이 모임은 안철수 대표에게 온탕이었는데요. 아, 좋은 표현인데요? 예, 왜냐하면 연대를 좀 추진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국민통합포럼에서의 참석인데요. 예. 이렇게 유승민 대표와 서로 맞잡고 악수를 했는데 최명길 전 의원, 의원직 상실한 뒤에 거의 공개 행보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드러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최명길 전 의원을 멀찌감치서 보다가 아, 지금 최명길 전 의원. 예, 이제 어깨를 툭 치고 위로를 해주는데 안철수 대표도 이제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 기자들이 봤을 때 표정이 이렇게 밝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연석이 하나 준 면도 있겠지만 최전 안철수계의 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다라는 게 목격담이었는데요. 예. 이런 와중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꼿꼿이 이제 통합연대를 외쳤습니다. 그랬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소중한 이 3당, 4당 그리고 다당제를 지키는 주축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은 중심을 잡고 외연을 넓혀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 목소리를 들었는데 안철수 대표가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호남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이끌기 위해서는 호남 민심을 얻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호남을 2박 3일 가는데 가는 지역이 의미심장하네요, 노은지 기자. 그렇죠. 호남에는 중진들, 국민의당 중진들,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중진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거군요. 날짜별로 보시면요. 첫째 날인 9일에는 전남, 목포를 찾는데 여기가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죠. 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또 광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여기는 천정배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또 마지막 날은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또 정동영 의원의 지역구고요. 특히 이제 9일 목포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박지원 의원이 지역구에 내려가요. 그리고 10일에는 김대중 마라톤이라고 해서 그 이제 정말 지역에서 큰 행사가 열립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 뭔가 중진 의원들 그리고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는 당원들과 좀 많이 마주칠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이 아니죠. 9일에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를 안철수 대표가 찾는데 이준석 위원장 어떻습니까? 근데 호남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박지원 의원은 당장 오늘 또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또 일침을 가했네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이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자유한국당까지 통합을 추진해가지고 결국 3당 합당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예. 이야기를 계속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설로서 계속 이제 유포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러 간다고 하지만은 쥐구멍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쥐구멍. 예. 근데 이제 뭐 의석수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쥐구멍이라 표현되는 그런 계획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게 가능해지기도 어렵긴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만약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과거에 3당 합당으로 집권한 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집권 전략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제3당 국민의당과 네.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하는 제3당 국민의당이 상당히 다른 게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예산국회인데요. 이번 예산국회 때 저는 인상적으로 기억 남는 게 뭐냐면은 국민의당이 자신들이 조정자 역할을 잘했다고 이제 자임하고 있지만은 자평하고 있죠.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받아낸 것이 결국 뭐냐면은 굉장히 지역주의적 세체가 강한 예산들이거든요. 보면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무한공항으로 KTX 돌리기 위해 가지고 1조 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게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제3당 예. 중도 정당의 이미지라면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도 정당의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양쪽에 이렇게 뭐 줄을 대면서 뭔가 실리를 취하려고 하는 형태가 중도 정당 제3당의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는 이 경쟁에서 완패했습니다. 박지원 대표 호남 지역 의원들이 예. 끌고 가는데 끌려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외 대표의 서름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번에 그래서 둘은 이제 생각하는 제3정당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네.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갈라서는 수순을 밟을 거로 보입니다. 자,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여러분은 지금 정치데스크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네가 떠나면 남겨진 내가 눈물로 수없이 많은 마음을 쓸 거라 단말 필요 없다. 이 자리가 아니야 여기가. 내려가. 존경하는 의원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제 한 명 줄어들어서 39명의
결승타자는요. 아니 거기는 왜 와요? 반대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한 말씀. 우리 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건강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노력을 좀 하실지 한 말씀.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소통의 기회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의도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를 많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위원장, 국민의당 내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 모임이죠. 평화개혁연대에 참석했다가 혼쭐이 났군요. 그러니까 이 평화개혁토론연대라는 게 사실 우리 말하는 그 호남파 의원들 주축이 되어서 구성한 모임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오래된 당원들도,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당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행동력이 뛰어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이런 모임에서도 실제 발언하시는 분도 이 최명길 전 의원이 또 만났다면서요, 오늘? 예, 그렇습니다. 방금 보셨던 평화개혁연대가 안철수 대표에게 냉탕이었다면 이 모임은 안철수 대표에게 온탕이었는데요. 좋은 표현인데요? 예, 왜냐하면 연대를 좀 추진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국민통합포럼에서의 참석인데요. 이렇게 유승민 대표와 서로 맞잡고 악수를 했는데 최명길 전 의원직 상실한 뒤에 거의 공개 행보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최명길 전 의원을 멀찌감치서 보다가 지금 최명길 전 의원. 예, 이제 어깨를 툭 치고 위로를 해주는데 안철수 대표도 이제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 기자들이 봤을 때 표정이 이렇게 밝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연석이 하나 준 면도 있겠지만 최전 안철수계의 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다라는 게 목격담이었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안철수 대표는 꼿꼿이 이제 통합연대를 외쳤습니다. 그랬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소중한 이 3당, 4당 그리고 다당제를 지키는 주축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은 중심을 잡고 외연을 넓혀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 목소리를 들었는데 안철수 대표가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호남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이끌기 위해서는 호남 민심을 얻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호남을 2박 3일 가는데 가는 지역이 의미심장하네요, 노은지 기자. 그렇죠. 호남 예산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을 할 때 조용히 경청하고 박수치는 모습 외에도 단상에 오를 때도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이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저기 오라고 해서 가기는 했는데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에스코트를 해서 빨리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은 박지원 의원이 불러서 뭔가 봉변을 실컷 당하고는 빨리 내보내는 이런 모습이어서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지금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 중진들은 계속해서 외부에서 외연 확장 필요 없다. 국민의당만으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최명길 의원은 최고위원직까지 사퇴를 하고 의원직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되게 재밌는 신경전도 어제 이제 한번 본 게 뭐냐면 최명길 의원이 의원직 상실한 다음에 박지원 대표가 좀 이렇게 좀 위로하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잖아요. 뭐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 뭐 이런 글을. 근데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저는 이걸 왜 얘기하나 싶었던 게 뭐냐면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비례대표 주려고 했는데 안 받고 비례대표 8번. 그러니까 안 받고 국민의당 와가지고 이 고생을 겪는다라고 썼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최명길 의원이 상당한 친박 의사였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이제 떠나는 마당에 국회 떠나는 마당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 번 더 때려서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계 또는 이제 친안철수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모멸감을 좀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그 최명길 이제 전 의원이 됐죠. 뭐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이제 떨어지게 됐으니까요. 근데 오늘 그 강병규 기자 안철수 대표랑 이렇게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국민의당 입장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보면 우리가 상책, 중책, 하책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상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이 통합을 이루고 싶다면은 당을 버리는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시기상으로 근데 계속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과거에 바른정당 탈당 사태 때 김무성 대표가 시간을 정해놓고 역산해 나가면서 이제 압박해왔던 것처럼 박지원 대표가 똑같은 전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상 1월이 되게 되면은 통합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저렇게 물리적인 저지를 하게 되면은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결단해야 될 시점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수해라, 적폐 세력 꺼져라, 뭐 이런 등등의 험악한 말이 이제 안철수 대표를 향했는데요. 반면에 노 기자, 박지원 의원이 단상에 섰을 때는 모습이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모임 자체가 통합 반대하는 파들의 세미나였잖아요. 통합 반대를 외치고 있는 가장 좀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모두 조용하게 경청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그 모습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위기가 온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유승민 대표의 허락을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제3당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없이는 대통령도 민주당도 한국당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처음에는 중진들, 국민의당 중진들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중진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이거군요. 날짜별로 보시면요. 첫째 날인 9일에는 전남 목포를 찾는데 여기가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죠. 예.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또 광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여기는 천정배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또 마지막 날은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또 정동영 의원의 지역구고요. 특히 이제 9일에 목포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박지원 의원이 지역구에 내려가요. 그리고 10일에는 김대중 마라톤이라고 해서 그 이제 정말 지역에서 큰 행사가 열립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 뭔가 중진 의원들 그리고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는 당원들과 좀 많이 마주칠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이 아니죠. 9일에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를 안철수 대표가 찾는데 이준석 위원장 어떻습니까? 근데 호남 뭐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박지원 의원은 당장 오늘 또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또 일침을 가했네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자유한국당까지 통합을 추진해가지고 결국 3당 합당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예. 이야기를 계속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설로서 계속 이제 유포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러 간다고 하지만 쥐구멍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쥐구멍. 예. 근데 이제 뭐 의석수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쥐구멍이라 표현되는 그런 계획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게 가능해지기도 어렵긴 하지만은 안철수 대표가 만약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과거에 3당 합당으로 집권한 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집권 전략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